여러분, 혹시 최근 해외 언론들이 쏟아낸 자극적인 기사들 보셨나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팩트와 세계적인 명장들의 입을 빌려 언론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 엉터리 프레임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그라운드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문장부터 보시죠. 에이스의 시대는 끝났다. 와, 정말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최근 스포츠 타블로이드지들이 축구계를 뒤흔들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희생양을 하나 잡아서 여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몰아가려고 작정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선수의 에이징 커브로 인한 단순한 부진일까요? 아니면 톱니바퀴가 꽉 막혀버린 전술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고립일까요? 자, 첫 번째 파트 에이스의 위기부터 빠르게 상황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론은 눈앞에 보이는 득점 가뭄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무자비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34살의 에이스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다며 조롱 섞인 기사를 냈고, 안타깝게도 많은 대중들이 그 가짜 뉴스에 휩쓸려 기량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두가 흔들리던 바로 그때 태평양 건너편에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 폭로가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 LAFC 회장의 폭로입니다. 미국 MLS의 명문이죠. LAFC의 존 토링턴 공동회장이 마침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토링턴 회장이 문제의 원인을 선수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지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 고발이나 다름없는 묵직한 진실을 던진 건데요. 코칭 스태프가 본인들의 전술적 무능함을 감추려고 오히려 가장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를 중앙에 의미 없는 미끼 역할로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철저히 설계된 희생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이 폭로가 진짜인지 팩트체크를 해볼까요?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시속 35.2km. 이게 뭘 의미할까요? 폼이 떨어졌다던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양팀 최전방 공격수 중 스피드 1위를 찍은 기록입니다. 에이징 커브요? 절대 아니죠. 피지컬은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미친 기록은 바로 이겁니다. 발목에 그렇게 무거운 테이핑을 칭칭 감고 뛰었는데도 고강도 스프린트 누적 거리가 무려 366.6m가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 평균치요? 그냥 가볍게 씹어먹을 정도의 엄청난 투혼과 활동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여기 패스 지표에 숨어 있습니다. 후방 패스 성공률 자체는 91.2%로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중 84%가 그냥 공만 핑핑 돌리는 백패스나 횡패스였어요. 정작 공격수에게 필요한 전진 패스는 고작 16%였습니다. 심지어 경기당 받은 패스가 평균 3.4회뿐이에요. 공격수가 뭘 해볼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아예 빼앗긴 상태였던 겁니다. 그가 미친 듯이 스프린트를 뛸 때마다 상대 수비수들이 끌려가면서 4.2m나 되는 거대한 공간이 열렸거든요. 근데 팀 동료 중 그 누구도 거기를 안 들어갑니다. 전술적 지원이 이렇게 바닥을 치니까 이 치명적인 공격수가 볼 별급 좀 도와보겠다고 하프라인 아래까지 죽어라 내려와야 했던 거죠. 진짜 비효율의 끝판왕 아닙니까? 네 번째 파트, 이렇게 적나라한 데이터가 싹 다 공개되니까 드디어 전 세계 축구계의 거물들이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의 이 멘트 좀 보세요. 무리뉴는 당시 미드필더진이랑 공격수 거리가 무려 30m나 벌어져 있었다는 걸 짚어내면서요. 이건 사막 한가운데서 뛰게 한 거다. 심지어 해리 케인이 저기 있었어도 무조건 망했을 전술이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위르겐 클럽전 감독의 생각도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선수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끝없이 공간을 만들어줬는데도 주변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서 있던 동료들을 예리하게 지적했죠. 선수를 깔게 아니라 그를 방치한 그 빌어먹을 시스템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현재 사령탑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쐐기를 쾅 박아버렸죠. 세계 최고 수준의 침투 특화 공격수를 저기 하프라인 밑에 짱 박아두는 단조로운 전술은
말 그대로 빛나는 보석을 시궁창에 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최고 권위자들이 이렇게 팩트로 뼈를 때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디 애슬레틱이나 스카이 스포츠 같이 그렇게 콧대 높던 영국 현지 매체들도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부진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가 맞다며 180도 태세를 전환해서 앞다투어 심층 리포트를 쏟아냈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명장들의 팩트 폭격으로 오해는 풀렸지만 우리가 진짜로 짚고 넘어가야 할 감동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라커룸 문턱 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동료들은 캡틴을 제대로 돕지 못한 자신들의 플레이를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지독한 전술적 고립과 체력적인 혹사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팀원이나 감독 탓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임스 매디슨 같은 주축 선수들이 앞다투어 지지를 표했고 결국 이 말없는 헌신이 팀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뭘까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화려한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가장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진흙탕 속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팀을 위해 기꺼이 샌드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주장의 자격 아닐까요? 데이터 뒤에 가려져 있던 이 위대한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